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합니다.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5월 18일 진행세면과학 브리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세면과학이 강세 흐름들을 장 초반에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고가까지 13,500원을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조정을 받을 것이냐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그동안 억눌러 왔던 매물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거래량들이 동반이 됐으니까 사고 팔고 했던 그런 매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팔았다는 것은 곧 매수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되겠죠. 근데 평균 단가가 달라지는 상황들이죠. 내가 1,000원에 매수해가지고 2,000원에 팔게 되면은 2,000원에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단가적인 부분들,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변동이 좀 생기는 상황들.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익 실현의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61선 동반이 여기 61선 부근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줬던 거 저항 구간이기도 하죠. 단기 물량에 대한 여기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분할 매수를 했다가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수익 구간들이 왔을 때 아니면은 보합권에서 왔을 때 살짝 비중을 좀 내려놓으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겁니다. 근데 비중을 내려놓는다. 이게 손실 구간이 아닐 때 비중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빠지면 내가 100주를 갖고 있다가 50주를 오늘 보합권에 와가지고 약손실이다라고 해도 뭐 큰 타격이 없는 상태에서 100주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50주를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50주는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은 다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지금 내가 여기 이 부분이었다라고 하더라도 평균 단가를 더 여기까지 떨어지면 평균 단가를 더 낮출 수가 있어요. 50주를 매수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들 차원이기 때문에 뭐 전혀 나쁜 상황들은 아니다. 이게 비중을 조금 줄이셔도 상관은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가 상승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계시는 것들인 것 같은데 일단은 보세요. 거래량이 조금 꽤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일단 조정의 흐름들을 보였어요.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거에서 견고하게 주가가 조정을 물량을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물량을 소화. 그러니까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나가지고 갭을 딱 메꿔줬어요. 메꿔준 다음에 이거 물량을 한 차례 소화를 했죠. 거래량들을 꽤 오늘 좀 많이 나왔는데 전일 대비해서 절반 가량의 거래량들이 나와줬는데 다음 날이라든가 한 2, 3 거래일 동안 물량 소화 흐름들을 거친 다음에 견고하게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12,000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 소화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돌파하는 모습들이 61선을 돌파 뚫어주는 모습들을 필수적으로 보여줘야겠죠. 그 다음에는 15,000원 부근이라고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렇게 우리 똑같은 흐름들이 여기 있네요.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지켜줄 때는 지켜주고 물량 소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고 뚫어줬잖아요. 뚫어주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면서 지지 구간들 좀 버텨주고 살짝 매물 소화 흐름들을 보여주면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여기 이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되는 모습들은 이런 모습들. 이전 거래량보다 절반 가량의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조금 살짝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더 나올 수는 있겠구나. 물량 소화 움직임들이 좀 더 나올 수는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긴 하겠지만 거래량들이 조금씩 증가되면서 물량 소화 움직임들을 거친 다음에 거래량들이 증가되면서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필수적인 부분들이다. 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는 비중을 조금 축소시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폭이 좀 강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가능성들 염두를 해둘 수 있는 부분들은 11,400원, 11,300원 부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조정을 받으면 평균 단가를 낮추시면 돼요. 오늘 비중을 좀 축소시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비중을 축소시키지 않고 강세를 좀 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부분들을 좀 지켜주고 거래량들이 동반되고 뚫어주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는 거는 좀 강할 것 같습니다. 15,000원 부분들. 물론 이런 거를 그 점진적으로 물량 소화를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탄탄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돌파 차익 실현 매물들 강하게 나와주면서 조정도 강하게 받았죠. 그 다음에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 그 다음에 안착을 못하고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래량들이 좀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면서 뚫고 안착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이 밴드를 설정을 해드리면은
14,000원에서 15,000원 부근들 여기 될 것 같고 12,000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11,000원 부근들 반등이 나오는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진해생명과학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은 뭐 무난하게 뭐 이 전년 분기 대비해서 유사한 실적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비즈니스 서머리에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지난 32억 원이고 뭐 이 적자가 축소가 좀 되긴 했는데 적자폭이 축소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적자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2분기, 3분기부터 VGXI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느냐. 비는세면과학이 VGXI, 뭐 플라스미드 DNA 같은 것들을 빅파마라 의논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들려주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1분기 실적이 충격을 좀 반영을 했다가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기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반영을 완료한 다음에 이제 2분기, 3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흑자로 전환이 되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VGXI에 달렸다 이렇게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들 좀 더 집중을 해서 설명을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VGXI 관련된 내용들에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할 테니까요. 이전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전일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 진행 설명하고 오늘 여기서 짧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